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미통당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알릴레오의 조수진 변호사가 아니고요. 취재를 잘해서 동교동 수지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언론인 조수진인데요. 동교동 수지라니 난데없네요. 동교동은 다들 아시다시피 고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하는 지역 아닙니까? 미통당 비례대표로 나와서 갑자기 동교동에서도 인정받은 언론인임내 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수지는 미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거니까요. 자기 만족이 높은 건 좋은 거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게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다, 이 판단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김남국 의원도 조수진이 이런 법안을 낸 건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출되지 않은 검찰총장에게 막대한 수사권을 줄 수 있는 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흔히들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삼권 분립이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입법, 행정, 사법권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국회의원은 의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법안을 만들고요. 행정부는 입법부에서 만들어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죠.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입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기 할 일을 하면 민주주의를 잘 지켜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검찰은 이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죄 지은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니까 사법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검찰은 엄연히 행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이거든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법률 행정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이 검찰이란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행정부에서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은 사람이 누군지. 검사들? 그냥 지들이 시험 잘 쳐서 붙으면 검사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 그냥 검사들 중에서 한 명 시키는 거잖아요. 행정부에 수많은 고위 공무원들이랑 장관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권력의 부스러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국민이 직접 뽑아서 행정부라는 거대 조직을 운영하라고 힘을 준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조금씩 나눠서 총리한테도 주고 장관들한테도 주고 하는 거죠.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아서 국민이 가진 권력을 맡겼기 때문에 총리도 장관들도 자기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나눠준 거죠. 검찰총장도 권한이 있죠. 대통령이 임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나눠준 범위만큼 자기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검찰총장이니까 대통령이고 뭐고 내 멋대로 하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당연히 상부기관인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죠. 법무부 장관이 지 맘대로 한다? 그럼 총리가 나서야 되는 거고, 총리 말도 안 듣는다, 그러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거예요. 행정부의 모든 인사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고 권한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당연한 거죠. 검찰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검찰총장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게 해.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정당한 수사를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 권한을 멋대로 휘두르는 걸 지켜보고만 있으라는 건 아니죠. 지금 정경심 교수 관련 재판이랑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조범동 씨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재판은 다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지만 서로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주식에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조범동 씨한테 돈을 빌려주는 척 하면서 직접 투자를 했다.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했는데 장관이 임명될 때 투자한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투자 설명서도 조작하도록 조국 전 장관이 지시를 했다. 검찰 주장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공소 사실이라도 다 일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앞에 기소가 된 정경심 교수 사건하고 뒤에 진행되는 조범동 씨나 조국 전 장관 재판에 등장하는 기소 내용이 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투자 운용 보고서를 위조했다는 검찰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투자 운용 보고서를 위조하라고 시킨 게 조국 전 장관이라는 거냐, 정경심 교수라는 거냐? 둘이 같이 짜고 일을 벌인 공범이라는 거냐?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한테 위조하라고 시킨 교사범이라는 거냐? 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증거도 없느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검사가 한다는 얘기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들, 검사라고 하면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통과해서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성적이 우수하게 나와야 임용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너 어렵게 공부한 능력 좋은 애들이니까 임용되자마자 4급 공무원 시켜줄게. 이렇게 나라에서 나이가 몇이건 상관없이 4급 딱지 딱 붙여서 영감님 소리 듣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검사 입에서 기껏 나온다는 소리가 수사를 했지만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구체적인 건 입증 못했지만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포괄적인 위조 지시가 있었던 걸로 보여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이럴 거면 뭐하러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 보고 2년이나 월급 줘가면서 사법연수원에 데려다가 또 공부를 시킵니까? 그냥 뺑뺑이를 돌리세요. 25세부터 35세 사이에 성인 남녀 중에 공모를 해서 무작위를 뽑아놔도 이보다는 낫겠네요. 포괄적 뇌물죄는 들어봤어도 포괄적 위조죄는 또 처음 들어봐요. 뇌물이라는 건 결과가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내 자식한테 도움이 되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준 것도 죄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위조는 결과물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문서를 누가 어떻게 위조했는지 정도는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은 누가 어떻게 뭘 했는지에는 관심도 없고 아니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걸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주구장창 왜만 디립답하고 있어요. 왜? 정경심 교수가 강남 건물주가 되고 싶어 했으니까. 왜? 정경심 교수가 자식 성공시키고 싶어서 금붕어 꿈을 꿨으니까. 법 공부를 하랬더니 점성학 공부를 하셨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수사하라고 나라에서 세금 팡팡 들여가면서 월급 주고 운영비 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 맘대로 수사를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제동을 거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가 검찰총장 지휘를 못하게 하려면 헌법을 뜯어 고쳐야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말고 모든 권력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것도 별거 아니에요.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한만호가 뇌물을 줬다고 교도소 수감자들한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증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이 검찰이 나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다고 위증을 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검사가 위증 교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감찰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 춘장이 아니다. 사건 끝난 지가 언젠데 감찰을 하냐. 이건 교도소 수감자 인권 문제다. 이러면서 인권부서에 홀라당 사건을 가져다 줘 버린 거예요. 셀프 수사도 하루 이틀이지.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겠다고 나섰는데도 그걸 거부할 권한이 검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감찰은 원래 강제적인 거예요. 지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한바탕 난리가 난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15년 만에 검찰 지휘권을 발동해서 감찰부서에서 수사를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웃긴 게요. 이 기사 제목 좀 보세요. 윤 춘장이 장관 지시사항을 수용했다는 표현을 쓰면서 내용 봉합되나 이러고 있어요. 장관이 뭐 옆 부서 동료 부장인가요? 지금 업무 협조 요청해서 춘장이 받아들인 거예요? 언론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하늘 위에 둥둥 떠있는 왕국 같은 모양이에요. 아이고, 우리 춘장님께서 법무부 장관 말을 들어주셨네.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하해와 같은 뜻을 펼쳐주셨네. 이러고 있는 거죠. 더 웃긴 건요. 윤 춘장이 내린 지시사항인데요. 이게 참 묘해요. 사람이 찔기다고 해야 할지 질척댄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법무부 장관 지시사항대로 사건을 대검 감찰이랑도 함께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나서 그런데 조사 총괄은 인권부에서 해. 이렇게 또 지시를 한 거예요? 아니, 장관 지시사항이 합리적이면 따르면 되는 거고 불합리해서 못 따르겠다 싶으면 항명을 하던지 옷 벗고 나가면 되는 거지. 이건 뭐 지킨 것도 아니고 안 지킨 것도 아니고 똥 싸다 만 것처럼 엉거주춤 해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김종인이 주호영 잡으러 절까지 찾아갔다는데요. 제가 주호영 하는 짓이 하도 꼴 같지 않아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절간에 갔다고 말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었고요.
절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요. 전두환이 쪼르륵 백담사로 들어가서 5만 욕을 다 먹이더니 주호영까지 난리네요. 어쨌든 주호영이 상임위 포기할 테니 민주당 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원구성 협상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임위를 진짜 포기할 것 같으면 원구성 협상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앞으로 국정 발목 안 잡고 잘 하겠다. 예결위 맡겨주면 제대로 야당 역할을 보여주겠다. 국회 하반기 운영위에서는 법사위를 야당에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찌질하게 너 다 가져. 그런데 협상은 못 해줘. 이게 뭡니까? 장관이 시켰으니까 감찰도 끼워는 줄게. 그런데 수사는 내 말대로 인권부에서 총괄할 거야. 윤짜장이랑 주호영 하는 짓이 찌질한 게 아주 한 푼어치도 다를 게 없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